자, 중학교 마지막 학기에 들어서면 이제 곧 고등학생 학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이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중3 엄마가 아니죠. 예비 고1 엄마라는 이름이 더 적합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2학기가 시작되면 내신 시험도 정신없이 보느라 바쁘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행은 얼마나 시켜야 될지, 어떤 학원에 보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 텐데, 자, 그런데 정작 이 시기를 제대로 알차게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3 2학기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고등학교 입시와 무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지막 내신도 대충 준비를 하고요. 내신이 끝나면 학교 수업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우리 친구들은 이 학교 친구들과 이 추억을 쌓기에 바쁩니다. 부모님들도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 그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3년 동안 정말 고생할 텐데 좀 지금 아니면 언제 쉬겠냐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중3 2학기 제대로 보내야만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3 2학기가 어떻게 보면 고3만큼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본게임은 고등학교고 중학교 성적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중3 2학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맞았어요. 본게임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잘하면 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수능 한 번만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 이제 좀 놀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바로 적응을 좀 못하더라도 3년 동안 기초 체력도 쌓고 능력도 훈련시키면서 3년 후 한 방을 기약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매 학기에 치르는 내신, 그리고 매 학기마다 수천자로 기록되는 이 생기부가 대입에 바로바로 직결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바로 대입에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3 이 시기에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제대로 기초 체력을 쌓고 제대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올라가야만 문제없이 고등학교 첫 학기를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준비 없이 올라가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내신, 생기부 그때부터 망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훈련을 해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실 텐데, 선행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딱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3 2학기 때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는 거 딱 3가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잘 듣고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중3 2학기 내신 100점을 목표로 준비를 시키십시오. 갑자기 중학교 내신을 왜 점수 잘 받아라는 거지? 아니, 마지막이라도 잘 받아서 좋은 고등학교 노려라는 건가? 아니면 중학교 성적이 반영된다는 건가? 둘 다 아닙니다. 당장 이 내신 성적을 잘 받으라는 게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준비를 시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잘 받는 거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내신 시험을 타이트하게 준비한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중학교는 내신 시험 자체도 많지 않고 그 중요도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충 설렁설렁 경험해 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신 실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중3 2학기예요. 실제 성적을 100점까지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100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신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온몸으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신 시험 3주, 4주 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해보는 경험, 계획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백업을 해야 되는지, 내신 임박해서는 내가 밤새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밤샐 때는 어떤 방법이 잠을 깨는 게 좋은지, 벼락치기 암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시험 기간 당일에는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실제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만 고1 첫 번째 내신에 거기서 그때 가서 시행착오하지 않고 바로바로 적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계획도 타이트하게 세울 거고요. 그래야만 밤을 새보는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만 미친 듯이 벼락치기, 초치기, 암기 해보는 경험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시험, 이런 마인드로 준비하도록 시켜보십시오. 뭐 남은 2학기 성적에 이 어떤 선물을 걸든 남은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스스로 느끼게 하시든 여튼 남은 시험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실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행학습 전 내 수준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50%의 학생들이 거의 A등급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 우리 애는 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A등급이니까 올라가면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발등 찍히는 경우 너무 많죠. 상위 50%면 4등급 정도입니다. 절대 상위권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A 받는 것에 너무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중위권 이하의 성적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수준이 어떠한지를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선행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아, 나 A니까 적당히 선행 따라 나가면 되겠지. 아니면 또 나는 A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 애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국영수 이 세 과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가장 관심이 많은 수학 과목. 자, 중학교에서 일단 B등급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4등급, 5등급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선행보다 후행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3년치 내용을 심화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수학은 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심화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중학교에서 B등급 정도 받았다? 자, 그럼 중학교에 있는 구멍이 아주 큰 경우겠죠? 자, 그런 친구들은 선행을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게 선행 억지로 따라 나간다고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요. 중학교 과정부터 지금 내가 구멍 나 있는 부분부터 복습을 최대한 하고 선행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B등급을 받았다? 수학 선행은 할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복습부터 차근차근 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복습만 하고 선행을 하나도 못하더라도 구멍을 최대한 메꾸고 올라가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려움 없이 그래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대로 안 해두고 어설프게 선행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성적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메꾸느라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등급은 바로 선행 나가면 되냐? 아닙니다. A등급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에서 50%까지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수학 시험을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올해 3월 모의고사부터 한 3년치 정도 3회 분량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3개 정도 풀어봤을 때 1, 2등급이 무난하게 나왔다. 자, 그러면 중학교 과정 잘 된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선행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 3등급 이하다. 자, 그러면 구멍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회 분량 정도 풀어봤으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틀린 문제들이 모여 있을 거잖아요. 틀린 문제들 위주로 중학교 개념을 먼저 부분적으로 보완하신 후에 선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선행 쭉쭉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 다 채워 나간 다음에 선행을 하시면 됩니다. 국어와 영어는 고등학교에서는 해석 능력,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뭔가 복습을 한다거나 할 건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해석 훈련, 독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준에 맞는 지문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3월 모의고사 아까 수학과 마찬가지로 3회 분량을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2등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국어, 영어, 수능 독해 문제집, 해석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3등급 이하다? 자, 그러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학생들은 중학교 수준의 국어, 영어, 수능 독해 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서 차근차근 훈련을 해 나가시고 그게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고등학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먼저 평가한 다음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어법을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올라가시면 좋은데 이 국어, 영어, 수학 선행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선행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한 게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등학교 공부 방식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죠?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대충 흘려듣고 시험 기간에 바짝 벼락치기해서 암기 베이스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중학교 시험은 사실 암기로도 충분히 먹혀요. 적당히 암기하면 좋은 성적 A 등급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 안에 들기는 쉽다는 거죠. 암기로 해서.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같은 방식으로 벼락치기, 암기 베이스로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내신 시험도 유형 자체는 암기형 시험입니다. 암기를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 시험이 맞아요.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내용의 깊이도 훨씬 더 깊고 어렵습니다. 또 이제 암기형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죠. 모의고사처럼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 또는 신유형의 문제들이 이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변별력이 있고 성적을 잘 이제 갈라야 학교에서 이제 동석차가 많이 안 나오고 그걸로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 암기만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벼락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해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두면 자동적으로 상당 부분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반자동 암기가 되고 제대로만 이해해두면 시험 임박 기간에 거의 60~70%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 위주로만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식 공부에서 이해식 공부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3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게 이제 지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아마 우리 아이들도 지금까지 내가 풀던 문제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 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 암기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안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이해식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스킬이 뭐냐면 Why라는 공부법입니다. 자, Why, 왜라는 질문이죠.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의 하나하나 왜 그렇게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왜 질문을 던져가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훈련을 지금 2학기 때 수업을 들으시면서 해두신다면 그 내용도 물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공부해둔 그 습관, 방법이 고등학교 수업에 바로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을 잘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Y 공부법은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성적 이외에도 생기부 기록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기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특이라는 겁니다. 이 세특이라는 거는 각 과목별로 이 과목을 이 아이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생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세특만 잘 채우면 생기부 반 이상은 먹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Y 질문하는 거랑 이 세특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 세특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활동의 형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학교에서 어떤 교과 과정의 내용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아이가 배움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추가적인 궁금증을 갖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활동으로 이어나가고 거기서 무언가를 또 학습을 했고 계속 연쇄적으로 활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런 구조의 생기부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의문을 갖고 추가 활동을 이어가고 그 추가 활동에서 무언가를 습득하고 거기서 다시 또 다른 의문을 갖고 새로운 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 구조로 세특을 채우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이스가 되는 게 이 Y 질문입니다.
내가 교과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Y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그럼 이걸 내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찾아봐야 될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어떤 실험을 해봐야 될까? 이렇게 Y 질문을 계속 던지면 자연스럽게 세특에 채워질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Y 질문만 잘 던지면 그렇죠. 중학교 공부에서 고등학교 공부로 잘 전환을 해서 내신 성적도 잘 잡을 수가 있고요. 학종 생기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특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3 2학기 때 뭘 해야 하는지 3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잘 보내야만 고1부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서 고등학교 생활에 연착륙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선행만 드립다 하고 어버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간다. 자, 그러면 고1이 아니라 중학교 4학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 남은 1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수 선행을 하느라 잊고 있는 선행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학종입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 정보 저 정보 찾아보면 그 한 학기는 날아가는 겁니다. 학종 선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자,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어머님들도 불안감이 올라오고 계실 텐데요. 자,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글자 뭐죠? 선행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울 개념을 미리미리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맘때쯤 되면 우리 학생들, 우리 어머님들 어떤 선행학원이 좋은가 국영수 선행학원들을 동네에 수소문해 보시거나 인강 또는 문제집들을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국영수 선행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국영수 선행을 하느라 잊고 있는 선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영수에 비하면 훨씬 더 하기 쉬운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쉽지만 국영수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선행입니다. 그 선행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학종입니다. 학종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막상 학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거고 그래서 국영수 위주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 학종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8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시기부터는 학종적 요소가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기록되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변별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생기부 기록과 같은 학종적 요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종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은 어떻습니까? 그래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활동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뭘 미리 준비하냐? 국영수 선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 3월 달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활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활동들은 어때요? 그대로 생기부에 기록이 돼요. 내신 성적도 한번 기록이 되면 수정될 수가 없죠. 생기부 기록도 한번 기록이 되어버리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3월 달에 입학을 하면 어떤 동아리를 선택할 것인가?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대부분 이때 진로가 제대로 없거나 멍 때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활동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쏟아질 텐데 어떤 활동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3월 달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 소중한 한 학기 분량의 생기부가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 학종도 선행을 하자라는 건데 근데 그죠 막막하죠. 이 학종은 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리큘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잘 챙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학교에서는 챙겨주지도 않고 올라가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 정보 저 정보 찾아보면 그 한 학기는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 선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진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결정을 해두자는 거죠.
진로가 명확하면 이 학종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학종에서 보고자 하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지만 이 진로가 가장 메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행입니다. 국영수 개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자는 겁니다. 3월 달부터 수많은 활동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동아리 뭐 선택할 거니? 뭐가 입시에 유리하지? 근데 입시에 유리한 동아리 없습니다. 왜냐? 학생에 따라서 유리한 동아리가 있고 유리하지 않은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야.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교육봉사 동아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 공학자가 될 친구야. 그 친구가 교육봉사 동아리를 한다? 물론 어떻게든 연결 지으면 조금의 뭐 연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동아리를 들어오더라도 어떤 학생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학생에게는 불리하겠죠. 이렇게 진로가 명확하게 되면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활동들을 해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진로를 기준으로 목적과 방향성을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쏟아도 될 거고요.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진로를 나갈 거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책들은 이런 걸 읽어보는 게 좋겠어. 동아리는 이런 방향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면 좋겠어. 미리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뭐 하다못해 내신 기간이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근데 내일 2과목을 쳐. 그 중에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더 쏟을 것인가. 그것도 내 진로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과목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내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도 전면 시행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마다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로죠. 내가 어떤 학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과 진학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를 미리 결정을 해둔다. 여러 방면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 미리미리 그런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했다면 그 시간을 실제 내신 공부하는데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성적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앞서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학종에 대해서 진로를 명확하게 잡아두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번 겨울 동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진로를 명확하게 잡아주신다면 그 어떤 선행 학원을 붙여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애 의사 시킬 건데 시키고 싶은 거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 어떤 직업을 왜 갖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명확한 스토리, 진정성이 있는 그 스토리가 있었을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봐왔으면 대략 얘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잘하는지 어머님들 잘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이번 기회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경험들을 시켜주시면서 진로를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로 없나요? 없습니다. 어떤 진로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지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나쁘다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 활동을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선행할 때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한 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Y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Y를 기준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훈련을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착각이 많은 활동이 있으면 많은 활동이 있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개의 의미 없는 활동들보다는 2-3개의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그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의문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어디 뭐 답사를 갑니까?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가족 행사 때문에 갔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답사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진로랑 연결이 돼서 여기에 갔다 왔더니 또 어떤 의문이 들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활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연결시킬 때 가장 좋은 키워드가 이 Y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엇이든 의문을 갖고 이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 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활동이 나오는 거고 그 추가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웠고 무언가를 배웠더니 이거 또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생겨서 또 추가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되고 자, 이렇게 Y를 기준으로 계속 다음 활동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 이게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만의 유니크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뭔가 기가 막히고 참신하고 누구도 들어보지 않은 특이한 거를 적는 게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활동들이 연결이 된다면 그게 정말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스페셜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스터디 코드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사실 해주는 컨설팅이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느냐 그리고 그 진로와 관련돼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Y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떤 동아리에 가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유기적으로 이 진로랑 잘 연결이 될 것이고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활동들을 해야 이 진로에 대한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략을 미리 짜주는 건데요. 자, 그래도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아마 그래도 학교에서 뭐라도 시키는 활동들이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가운데에 두고 Y를 붙여가면서 학교에서 시킨 이 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서 다른 활동으로 이어가 본다든지 학교에서 시킨 A라는 활동이 그 전에 배웠던 어떤 지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던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훈련을 시켜보신다면 그 능력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구나.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어떤 활동을 하러 가보자. 그죠? 이게 무거운 걸 필요 없잖아요. 물리 과목 공부했어요. 그러면 놀이동산 가서 그 힘을 온몸으로 느껴본다든지 뭐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면 천문대를 가본다든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과 관련된 이 사회의 실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우리 가족 차원에서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진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활동이 고등학교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평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지만 이런 Y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훈련을 해둔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수월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표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어떤 의문을 갖고 책을 찾아본 적도 없는 학생이 갑자기 고등학교에 올라간다고 그걸 능동적으로 잘하게 될까요? 그런 활동도 계속 해본 가닥이 있는 친구들이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하는 활동 생기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실제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겠지만 지금 연습을 해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멍 때리고 있다가 1학기를 날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미리 대비가 되어 있다면 진로가 명확하고 Y 활동을 훈련해본 친구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 적응할 수가 있을 거고 학종 시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기부를 잘 기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해서 이번 겨울 동안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진로를 정하기가 어렵죠. 어려우면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직업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그 직업과 관련된 책 또는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직업의 어떤 부분이 나의 즐거움과 맞닿아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희망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고요. 반대로 그런 걸 찾아봤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그런 경우에도 나는 왜 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런 걸 보니까 난 이 직업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때요? 내가 처음에 좋다고 했던 그 직업이 나한테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찾아서 기획을 해보시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마음에 안 맞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안 맞고 난 이런 분야가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또 다른 직업을 한번 찾아보고 또 똑같이 그 직업에 관련돼서 유명인들의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진로를 통해서 다양한 추가 활동으로 이어나가는 거죠. 이 책을 봤더니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파고들고 싶어서 제가 외부에 가서 어떤 견학을 한다거나 어떤 체험 활동으로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그걸 했더니 또 어떤 의문이 들어서 관련돼서 다른 책을 찾아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진로도 찾고요. Y 훈련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되면 한 페이지로 요약해보는 훈련까지 해보면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수행평가나 이런 발표 보고서를 내는 데 좋은 연습이 될 거니까. 여튼 이런 식으로 학종을 잘 대비시킨다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뒤처지지 않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학종 선행도 잘 시켜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좀 더 이 학종에 대해서 준비할 걸, 그때 그 사람이 뭐 하라고 했는데 그때 좀 할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잘 지도해서 잘 만들어 봅시다. 어머님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하실 텐데 또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행 얼만큼 해야 됩니까? 자, 명확하게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어렵다라는 거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선행일 겁니다. 수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다른 과목까지 영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수학 선행 중요하긴 합니다. 이미 앞서간 친구들은 뭐 고2 범위까지 나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애는 얼마나 시켜야 되냐, 우리 애는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수학 선행을 앞서 나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돈 낭비,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수많은 학생들은 수학 선행 막 진도 막 빼지만 그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까? 아니죠. 이게 머리의 차이 이런 게 아니고요. 선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선행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는 제대로 된 수학 선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선행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고 공부하는 만큼, 선행하는 만큼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집, 어떤 책, 어떤 강의로 선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학 선행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N회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1학년 과정 몇 번 돌렸어. 방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원에서 내진 숙제, 문제 열심히 풀이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진도 여러 번 빼면 좋은 거고, 좋은 수업 듣고 숙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 누가 많이 빼냐, 어떤 학원 다니고 숙제 얼마나 꼬박꼬박 잘해가느냐, 이런 식으로 수학을 접근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학원도 다니지 말라는 거고 진도도 빼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학의 가장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개념과 문제,
뭘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할 것이냐. 대부분 개념이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공부는 문제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공부하기도 좀 애매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문제는 숙제 따박따박 내주면 그거 열심히 풀면 공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많이 풀이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이 탄탄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문제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유형학습만 하면 어느 정도 성적까지는 커버가 가능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가 않거든요. 자,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면 내가 배웠던 개념 공식을 적재적소에 잘 가져와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개념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행은 어떤 단계입니까? 처음 이 개념을 다지는 단계예요. 이미 개념을 다 다진 상태라면 뭐 숙제 많이 풀면서 문제 풀어도 좋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구멍난 부분 메꿔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행은 처음 이 개념을 다지는 과정인데 그때부터 빨리빨리 또는 수많은 문제들 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절대 그 개념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앞서 얘기한 이것들이죠. 수업에 의존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듣고 문제 열심히 풀고 숙제 갖다 내는 거. 그리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도 많이 빨리 빼가지고 몇 번씩 돌리는 거. 이런 행태를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이 개념을 제대로 탄탄하게 다질 수가 없다는 거죠. 수업을 들었습니까? 수업을 들었으면 수업에서 배운 그 개념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선생님처럼 다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풉니까? 내가 앞에서 공부한 개념이 이 문제에 왜 이런 모양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지 그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내가 공부한 개념과 문제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개념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고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개념과 연결지어서 풀이하는 훈련이 잘 되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심화 문제, 응용 문제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학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학원 수업 듣고 나서 그냥 문제만 드립다 푸는 게 아니라 시켜야 될 게 있어요. 너가 공부한 개념 너 혼자 칠판에서 한번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봐. 그래야 너가 그걸 잘 이해한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풉니까? 네가 풀이한 그 문제에 그 개념과 그 공식이 왜 쓰였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한번 해보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개념과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원과 인강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겁니다. 하나하나 개념을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그 개념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 강의를 들어야 될 거고요. 그냥 드립다 양치기로 숙제 많이 내주는 그런 학원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양치기 하다 보면 수학 성적 조금 오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심한 문제, 어려운 문제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어머님들한테 우리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냥 퍼포먼스 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행 얼만큼 해야 됩니까? 자, 명확하게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딱 1년치만 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 배울 과정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제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개념을 우리 아이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서에 있는 기본 문제들 정도는 문제와 개념을 따박따박 연결시킬 수 있는 정도로 선행을 시키면 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지금 제가 말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려면 1년치 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충 해서 2년, 3년 과정 나갔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도 아무런 기억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카이생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1년치 이하로 선행한 학생들이 60, 70% 됐습니다. 그냥 그만큼 1년치만 제대로 해도 명문대 가는 거 가능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진도 많이 빼는 것보다 깊이 있게 선행을 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수학 기본서까지 마련을 하셔야 돼요. 요즘 친구들 보면 대부분 그냥 인강교재 그걸 그냥 기본서 삼아 공부하던데 기본서 한 권 정도는 마련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수업은 한번 끝나면 그냥 땡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인강교재나 수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된 책을 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기본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와 그리고 기본서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된다면 센 문제집의 B단계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만 딱 더 선행에 추가하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나왔던 도형 과목들, 도형에 대한 지식이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출제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도 한번 싹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중학교 도형 정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뭐라고요? 수학은 깊이다. 그냥 진도 무작정 빼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수업 듣고 숙제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도보다는 깊이,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깊이 내용을 파고들었느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듣고서 혼자서 내가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많은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개념과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년치 분량만 제대로 선행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 그리고 기본서 여유가 되면 문제집 한 권까지 해서 선행을 하신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잘 따라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학 선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옆집에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친구들 다 이렇게 부실하게 진도만 어설프게 많이 빼고 문제만 많이 풀면서 진짜 실력은 쌓여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 조금 늦었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차근차근 깊이 있게 잘 다진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포자가 되는 일은 없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이제 수준에 따라서 실제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고 어떤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추천을 해드립니다만,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강의를 선택하시되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한 교재이냐,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강사이냐,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술된 교재냐, 그리고 문제 해설에서도 개념과 문제 연결성이 잘 설명된 문제집인가,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문제집 선택, 강의 선택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의외로 명문대생들도 성적을 올리기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처럼 어떤 진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뭘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애매함을 갖고 있는 어머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어떤 강의, 어떤 인강,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의 핵심은 뭘까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고등학교 국어의 핵심은 독해력입니다. 자, 처음 보는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수능 지문들 이런 것들 한번 접해 보셨을 텐데, 긴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건데, 대부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실제 고등학교 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긴 글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은 상대적으로 그죠, 뭐 다른 자잘한 것들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메인이 되는 것은 그 글을 읽고 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짜잘한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 독해력이라는 건데요. 이 독해력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지식을 막 공부한다고, 독해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독해력이 향상될까요? 아니죠. 독해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능력, 운동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쉬운데 정말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문대생들도 이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력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떤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뭐 운동을 배운다거나 하면 어떤 절차로 배우죠? 처음에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수영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뭐 스윙 자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배운 다음에 훈련을 하죠. 훈련하는 거 보고 어떻습니까? 옆에 코치가 보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뭐 방법을 교정하던 훈련을 다시 하던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배운다거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때 하는 과정이죠.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해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빠르게 배운 이후에 독해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시 훈련을 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를 봤을 때 이 독해력 중심의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가면 뭘 합니까? 공부하는 것 같죠? 자, 학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 선생님이 지문을 화려하게 독해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감상하고 있어요. 이미 능력이 뛰어난 독해력이 최상급인 선생님이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국가대표 축구하는 걸 그냥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치 내가 막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그렇지만 실력이 느는 건 선생님이고 우리 아이들은 실력은 전혀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TV에 뭐 연예인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앞만 본다고 한들 제 노래 실력, 춤 실력이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걸 해야 제 능력이 늘어나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훈련하는 거 앞만 본다고 한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실력은 향상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학원에서 앉아있고 선생님이 화려한 스킬 막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잘 해석이 되지 라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착각이 들죠. 난 독해력이 향상되고 있구나. 그렇게 독해력을 훈련하면 절대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뭔가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독해가 아니라 문제풀이에 방점을 두고 공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 답을 맞추는 걸 되게 중요하게 교육받아 왔고 국어도 글을 읽는 것 자체는 뭔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글을 빨리 후루룩 읽고 문제랑 맞춰보면서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독해력 훈련일까요? 아니죠. 그냥 문제풀이 훈련인 겁니다. 문제풀이 훈련도 당연히 필요하긴 합니다만 선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는 독해력을 쌓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독해력이 완벽하게 쌓였을 때 거기에 문제풀이가 덧붙여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독해만 제대로 해도 수많은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풀릴 겁니다. 이거는 수많은 유명 강사님들도 다 똑같이 인정하시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더라도 지문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선생님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학원은 그죠, 국어랑 좀 잘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훈련 어떻습니까? 훈련은 내가 혼자 해야 돼요.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까? 물론 강습 시간에 방법도 배우고 피드백도 받기는 하지만 결국 훈련하는 거는 내가 혼자 자유수영 시간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훈련 학원에 갔는데 너 훈련 좀 해. 50분 동안 혼자서 푸는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그 학원에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훈련하는 모습을 감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러 학원을 보낸다? 자, 그거는 뭔가 잘못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학원에 가도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지문을 훈련한 이후에 그걸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 학원이라면 그런 학원은 적극적으로 보내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건 피드백은 1대1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학원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골프 레슨을 받아도 1대1로 보통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서 강습을 받잖아요. 근데 수영 강습만 가도 어때요? 10대 명 있는데 수업이 진행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터치 받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죠. 학원은 더 심할 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있고 하나하나 너가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었는지는 운동처럼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봐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할 때, 독해력을 훈련시킬 때 무분별하게 학원을 가면 안 되겠죠.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학원을 가더라도 가셔야겠죠. 자, 가장 바람직한 공부 행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떨 때 학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법, 빠르게 스터디 코드나 뭘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독해력 훈련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습득하시고요. 훈련은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수가 없어요. 누가 내 훈련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지문 독해를 해요. 자, 이것도 강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정말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들었지만 잘 모르겠는 경우, 그 감을 잡기 위해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훈련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의 연장선이죠. 실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을 잡는 그런 용도로 강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메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피드백.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어떻습니까? 혼자서 일단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어려운지를 생각해 둔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 역시 일단 혼자 해보고 플러스로 학원까지 덧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혼자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내가 지문을 읽은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독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설지가 굉장히 두꺼워야 됩니다. 문제집보다 해설지가 훨씬 더 두꺼운 그런 독해 문제집을 선택을 하시고요. 해설지가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문제에 대한 해설이 두꺼운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 거의 없어도 상관없고, 지문에 대한 해설이 두껍게 잘 되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이가 혼자 공부한 이후에 공부한 내용과 내가 생각한 독해한 내용과 해설지가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또는 내가 이걸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학원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학원을 이용하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딱 부족한 부분만 발췌해서 피드백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학원을 가던가, 또는 인강이 그래서 좋죠. 내가 요 질문을 틀렸어? 그럼 이 질문에 대한 학원 강의만 찾아보면 되죠. 해설지를 강의로 대체한다는 느낌으로, 아, 이 책의 해설지만 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네, 이건 선생님의 설명을 봐야겠다, 그럴 때 발췌해서 찾아보는 용도로 해설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어는 혼자 하는 거다. 혼자 하는 건데 이 방법에 대한 거 처음에 감 잡기 용도로 짧게 볼 수가 있고, 이 피드백,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틀린 것을 혼자서 분석해내기 어려울 때 딱 필요한 것들만 강의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원과 강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면 된다고요? 해설지가 두꺼운 거. 자, 물론 이 해설지 안에 내용도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해설지가 두껍고 그 해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문에 관련된 거면 그 문제집이 아마 혼자서 독해하고 피드백하기에는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강의를 봤을 때에도 너희 여기에서 이렇게 보통 잘못 해석했을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강의하는 강의는 지금 선행 단계에서는 피하셔야겠습니다. 자, 국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독해력 올리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훈련한다면, 그죠? 우리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필요한 독해력 잘 쌓을 수 있을 테니까 무작정 학원으로 보내서 문제만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혼자서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면 잘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선행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강의를 들으시건 내가 왜
혼자서 훈련을 하고 내가 뭘 틀렸는지 분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관점만 잘 갖고 가셔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실수, 나한테 의미 없는 공부만 하는 그런 실수는, 시행착오는 줄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채팅 분위기를 보니까 전교권 노리시고 아까 뭐 거의 만점 받는 학생들도 많고 네. 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예비 고일 학생들이 예.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이제 뭐 스터디 코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상위권이다라는 오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최하위권이다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스터디 코드 학생들 만나서 컨설팅을 또 하고 해보면은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네. 비교적 확실히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열심히 참여해주는 거 좋은데, 친구들 말고 조금 중위권,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달라져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고 선행만 주구장창 한다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 친구들 좀 컨설팅 오셔가지고 제가 뭐 무섭게 정신교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준비했을 때 너가 탄탄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좀 실패했어도 이렇게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선행도 이제 잘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가 입시까지 고민을 하면 생기부도 이렇게 착착착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지만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저희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이 생기부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 남들 다 하는 이 선행만 하고 있으면 다 똑같을 거고 거기에 이 생기부까지 잘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내신의 이 변별력이 줄어드니까 분명히 생기부의 영향력이 어떤 전형에서도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물론 선행하기 바쁘고 아우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그 선행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일부의 시간만 빼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내가 무슨 동아리 선택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낭비해 버리게 되니까 조금의 시간만 투자해서 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올라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동반하고 너무 바빠서 그런 네. 거 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진짜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친구라면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등짝을 맞아야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신교육까지 시켜드립니다. 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